안녕하십니까, 대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오전 영상을 올려드리고 나서 스태그플레이션, 그 다음에 GDP 물가, 그 다음에 엘리아에 대해서 선행지수죠. 네, 이런 내용들을 좀 정리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들어가시기 전에 제가 오전에 올려드렸던 영상인데 거기 댓글에 봉쿠님이시라고 미국 플로리다에서 사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제 글에 가끔 오셔갖고 이제 글을 달아주시는데, 네, 인플레이션에 관련된 미국 상황을 얘기해 주셨어요. 그래서 되게 중요한데, 미국에서 30년 모기지로 집을 구매하면 은행 요구사항으로 집 재난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가입하지 않으면 모기지를 받지 못하고요. 미국 주마다 산불, 홍수, 토네이도, 허리케인 등 많은 집이 파손되었고, 코로나 기간 인건비, 재료비 급상승으로 재난보험이 얼마 100에서 200% 정도 상승하였습니다. 문제가 심각하죠? 네.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집값 폭등으로 플로리다의 경우 재산세도 30% 이상, 전기세, 자동차 보험, 네, 등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현재 미국 상태는 상당히 안 좋고요. 네, 제가 사는 집 보험이 4,500불에서 8,700불로 어마무시하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너무 부담되어서 다른 보험사 연락을 해보니 새로이 가입하려면 12,000불. 예, 거의 그냥 살벌한 상태로 자동차 보험의 경우 차 2대 850불 내던데 지금은 1600불, 거의 100% 이상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미쳐 돌아가고 있다. 예. 이런 정확한 미국 사정을 모르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냥 단순히 수치만 보고 좋을 것이다. 그런데 이제 나오기 시작했죠. CPI에 보험 세금 등도 포함되어야 될 것 같네요. 그럼 인플레이션 3%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봉크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가셔서 좋아요 댓글 좀 달아주시고요. 어제 오전 영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 채널을 도와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정확한 팩트죠, 팩트를 알고 있는 것과 모르고 있는 것은 상당히 차이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오전에 제가 올려드렸던 영상에서 다음 금융뉴스에 국제경제 보시면, 네, GDP 둔화 된 얘기가 나오죠.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GDP 둔화. 그 다음에 유가는 물가라고 얘기했고, 유가의 흐름을 잘 보자. 100달러 넘고요. 고금리 내년까지 계속된다. 무슨 얘기예요? 다 죽으란 얘기죠. 네,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네, 상당히 잘 보여야 된다. 그래서 이 할망구가 이렇게 얘기해요. 아주 그냥 진짜 아무 현실도 모르는, 아니면 알고서도 일부러 지금 뻥카를 때리는 이런 상황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다. 상당히 지금 주의되는 상황이 나왔고요. 만약에 둔화 쪽으로, 마이너스 쪽으로 빠지게 되면 상당히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 네, 그래서 유가 잘 보셔야 되는, 계속해서 말씀을 드린 거죠. 그래서 결국엔 수렴을 하는 안 좋은 상황으로 가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경제 캘린더에 다시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 개인 소비 지출 물가가 많이 올랐죠. 그 다음에 GDP 분기죠. 예. GDP 1.6%. 상당히 심각한 겁니다. 이거는 2.5% 예상까지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1.6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보시면 미국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지금 오르고 있죠. 3.5. 아까 봉쿠님 말씀하신 대로 3.5가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이거는 단순히 수치일 뿐이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크게 상승을 했다가 물가가 9%까지 갔다가 내려왔는데, 요게 다시 올라갈 가능성 진짜 잘 보셔야 된다. 특히 유가를 잘 보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GDP, 이게 이제 성장률인데 이게 1.6%가 나온 거죠. 그러면 이렇게 침체에 빠지면 어떻게 되죠? 네, 주식장 폭락합니다. 그러면 앞으로의 상황은 녹록치가 않다.
이게 내려오고 있죠. 지금 1.6. 그래서 이때 서프라임 때처럼 쭉 하다가 갑자기 툭 떨어지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럴 가능성도 배제하지 말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면 여기 마이너스 구간 가는 쪽들이 있죠. 2000년 때, 그 다음에 2008년 서프라임 때, 1900 몇 년도냐면 70년대 이때도 마이너스였어요. GDP가.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빠졌던 겁니다. 예, 그거를 정확하게 알고 특히 GDP 성장률 이런 쇼크들을 보는데 이거를 이제 커버 치려고 장난을 치고 있죠. 예, 그런 상황들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게 애틀란타 GDP 나우 요거 같은 경우는 4월 24일 날 2.7이죠. 좀 전에 보신 거는 분기별이고요. GDP 요거는 분기별 이제 얘기한 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현재의 GDP가 얼마나 되느냐. 그럼 현재 2.7을 가리키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게 서서히 내려오고 있다는 얘기죠. 네. 예, 그래서 요것도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셔야 될 게 요겁니다. LEI. 네, 선행지수죠. 자, 선행지수가 지금 왜곡이 조금 되고 있는데 그 설명을 좀 드리면, 여기 이제 회색선이 GDP고요. 선행지수는 지금 마이너스 영역에 들어갔죠. 자, 회복이 되는 느낌을 주고 있어요. 이렇게. 네. 그래서 실제 GDP가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LEI가 선행지수가 돼 있는데, 일단 마이너스 영역에 있다는 게 중요하고요. 살짝 회복하는 느낌만 줄 뿐이지, 그 다음에 이 GDP 같은 경우는 어떻다? 예, 다시 내려올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0 근처에 오거나, 자, 마이너스 근처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마이너스로 내려오거나, 여기서처럼, 그 다음에 이 마이너스가 깊이 내려오는 이런 상황들. 그래서 요 LEI가 반등을 주다가 내려올 가능성, 그거 좀 말씀을 드리면 종목이 있습니다. 여기도 여기 보시면, 자, 금융 요소를 봤을 때 이렇게 지금 크게 플러스가 되어 있는 게 뭐냐면 S&P 500입니다. 이것 때문에 올라가는 것처럼 보여요. 경제가 좋아지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거에 속지 마시고, 지금 이제 증시 이제 본격적으로 조정을 받으면 요게 내려올 거거든요. 마이너스로 이렇게. 네. 그 다음에 리딩 크레디트 인덱스도 조금 내려올 가능성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셔요. 그러면 좀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여기 요 반등하는 게 요게 다시 내려올 가능성이 있는 거죠. 네, 주식시장 빠그러지고 그러면. 그래서 이런 상황이고, 지금 현재 실제로 여기 보면 3월 달까지 해서 원래 마이너스 5 밑으로 내려가면 침체가 침체가 왔는데 침체가 안 왔죠. 그러면 증시가 빠그러지면요, 내려가면 내려갈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잘 보시고 잘 판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제 경제 상태는 어떠냐? 요거죠. 자, 상업은행에 대한 소비자 대출의 연체율입니다. 소비자. 그러면 자, 연체율이 이렇게 증가하는 구간에서 좀 지나면 침체가 왔고요. 90년대 마찬가지 증가하는 구간에서 침체가 왔고, 폭증했죠. 이거는 2008년 서프라임 때 침체가 왔죠. 지금 뭐예요? 이게 이제 지난 4분기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2024년 1분기가 이제 조만간 나올 건데, 올까요? 내릴까요? 연체율이. 지금 이게 속도가 이런데, 살벌하지요. 지금 현재 위치는요, 대략적으로 2012년경입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오르고 있죠. 2%에서 2.6%까지 올라왔어요. 2022년 4분기부터. 연체율이 증가한다는 얘기는, 자, 경제 상황이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그럼 판단을 해보시면 간단하죠. 간단합니다. 그래서 왜 연체율이 증가하느냐? 아까 말씀을 드린 경제가 완전히 폭삭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시 한번, 경제가 완전히 폭삭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여기 또 하나 보시면 신용카드 대출 연체율입니다. 이건 더 심해요. 살벌하게 올라갑니다. 퍼센테이지가 바뀌어요. 3%, 3.1, 2점 얼마 하다가 2.2 하다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신용카드 사용률이 장난이 아니죠. 그냥 마구마구 지르다가 연체까지 하는 이런 상황들. 그래서 앞으로가 진짜 더 심각한 상황. 이게 계속해서 서프라임이나 아니면 닷컴 버블처럼 엄청난 5%, 그 다음에 몇 퍼센트, 6% 육박하는 상승이 나온다라면
결코 좋은 모습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고요. 그래서 자, 마진 부채가 뭐냐면 돈을 빌려서 주식에 투자하는 거죠. 근데 3월 달에 5.5%가 증가했어요. 네. 그러면 자, 요거는 옛날 좀 자료고요. 야단이 지금 없어져 갖고 요거를 좀 참고로 좀 할게요. 자, 보세요. 지금 S&P 500이 올라갔죠. 이렇게 엄청난 폭증을 했고, 폭증의 원인은 마진 부채가 엄청나게 다시 들어왔다는 얘기죠. 자, 그전 저점. 자, 그럼 여기가 그전 고점이고 더 많이 들어왔죠. 근데 조금 덜 들어왔지만 중요한 거는 이렇게 많이 빚을 내서 신용 증거금을 내서 이렇게 투자했던 이유는 뭐죠? 유동성입니다. 특히 단기 국채를 통한 그 열망구의 장난이죠. 네. 그걸 통해서 지금 주식 시장을 이렇게 빚내서 투자하게끔 만들고 있고요. 그러면 이게 이제 나중에 폭삭하면요. 항상 반대로 왔었죠. 올라가고 먼저 찍고 내려오고 그다음에 뭐가 내려온다? S&P 500이 내려오는 이런 상황들이 연출이 된다. 그러면 앞으로 상황은 진짜 조심해야 되는. 네. 그래서 자, 마진 부채가 이제 끝까지 와 있고요. 주식시장 올라가 있는 상태. 그러면 그전 상황을 보시면 어때요? 고점 찍고 먼저 내려오고요. 그래서 주식시장도 폭락을 하는. 그래서 여기 파란색 영역으로 들어가는 이제 그런 시기가 오면 무시무시하게 내려가는. 네, 그러면 문제는 뭐냐? 유동성이 계속 공급되느냐 안 되느냐가 문제인데 제가 재무부 QRA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5월 초쯤에 그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얼만큼 빚을 많이 지금 발행이 되는지 그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한 거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이런 엄청난 돈풀림과 그다음에 이 버블 이런 것들을 그다음에 침체를 대비할 수 있는 게 뭐다? 금밖에 없습니다. 금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 자, 유가 지금 83달러 올라가면서 어떻게 돼요? 이제 앞으로 90달러, 100달러를 향해서 가는. 그럼 물가는 안 잡히는 스태그플레이션. 그래서 특히 여러분들 국채 흐름을 진짜 잘 보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면 주식시장의 널뛰기, 변동성을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어떻게든지 세력들은 유지하려고 하다가 폭삭하는 상황. 그러면 물가와 자, 금을 준비하면서 특히 마진 부채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눈여겨 보셔야 된다. 왜? 먼저 찍고 내려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연체율이라든가 안 좋은 경제 상황, 그다음에 LEI, 리딩 이코노미에서 주식시장이 빠지게 되면 얘도 말씀을 드린 대로 어떻게 된다고요? 이게 다시 내려오는 상황이 될 거고 GDP 내려오고 그러면 최악의 이제 경우가 진행이 되는 거죠. 물론 최대한 막으려고 애는 쓸 겁니다. 그래서 이런 GDP 나오라든가 이런 거 잘 보시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경제 성장률에 대해서 상당히 퀘스천을 할 겁니다. 돈을 그렇게 많이 풀었는데도 지금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는 뭔가 엄청나게 삐그덕 되고 있다. 철저히 대비 좀 하시고요. 특히 물가 상황을 여러분들은 예의주시하시라. 물가가 안 내려오고 계속해서 올라간다라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래서 매일 발표되는 이런 경제 데이터들 이런 걸 잘 참고 좀 하시고 뉴스에서도 지금 이쪽으로 이제 몰아가고 있죠. 맨 스태그플레이션밖에 안 나오죠. 왜냐? 이쪽 레거시 미디어들은 다 이제 방향을 잡은 것 같아요. 폭락으로. 그러면서 주시장은 어마무시한 변동성,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우리 채널에서는 이렇게, 많은 분들이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실제 상황과, 눈에 보이는 수치들을 잘 해서, 여러분들이 판단을 좀 하셔야 되겠고요. 지금 어마무시한 것들이 몰려오고 있다. 철저히 대비하지 않으면 상당히 힘들고요. 현금, 가끔가다 달러에 말씀을 하시는데 현금에는요 달러든 뭐 원하든 뭐 위안하든 상관없습니다. 현금 그냥 챙겨 놓으시고 그 다음에 실금, 실물입니다. 실물 꼭 챙겨 놓으셔야 돼요. 실물. 그 다음에 이제 숏이죠. 숏 포지션.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준비하면 충분히 그런 상황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밑바탕이 되니까 잘 좀 보시고요. 제가 이제 커뮤니티에 공지를 올려드렸듯이
저희 집안 일이라 좀 거의 그런 일이 없었는데 제가 오늘 장마감 시황하고요. 그 다음에 저녁 시황이 쉬게 됐습니다. 그 영상 대체 영상이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되는 영상입니다. 그래서 많은 시청 좀 부탁드리고 앞으로 중요한 변곡 구간들이 많이 올 것 같고 올해부터 시작입니다. 그래서 내년 후년까지 어마무시한 변동성 하락 폭락을 좀 조심하시고 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내일 또 반갑게 내일 또 영상으로 찾아뵙기로 하고요. 이 영상으로서 장마감과 저녁 영상을 가름하겠습니다. 아무튼 많은 시청 좀 부탁드리고 더 열심히 하는 대선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